있습니다. 7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학교대가지고 그렇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위 이사이고요. 김종민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토론을 좀 고민을 해본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위기적 상태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기후위기도 그렇고 저출생 위기도 그렇고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도 되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평등과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제 사회 위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시민들의 삶은 상당히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가 시민들의 삶에 투영되면 굉장히 이제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적 몫인데 저도 꽤 오랜 기간 진보 정당에서 이제 역할을 계속 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굉장히 이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당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가 좀 거듭되고 있고 이런 어떤 정치 한복판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럴 텐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정치에 대한 절망감을 느낄까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인 절망감이나 이 정치의 위기가 왜 발생하는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이제 양당이 만들어내는 문제인데요. 양당 정치가 일정하게 잘 경쟁 관계가 되고 잘 해온다면 저는 이제 시민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촉구되는 것으로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양당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다르고 시민들의 삶의 변화의 양상에 대한 나름대로 대의라는 측면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87년도 일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만들어지고 현실적인 민주주의가 수립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양당에 고착화된 이 중심 정치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다수의 시민들 또는 소수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등을 돌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특정한 어떤 사회적 기득권 양을 갖고 있는 데만 정책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점점 좀 좁혀지는 양당의 방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정당의 어떤 정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극심한 어떤 행동주의라든가 무비판 맹목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등장하는 양상을 보면서 양당의 이제 정치적 양상, 양당 중심의 카르텔적인 정치적 양상은 극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선거제 개혁인데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위성정당이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지금 딱 4년 만에 위성정당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됐고 위성정당 만든 정당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비판을 하고 상당히 이상한 정치적인 양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비례제도와 선거제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양당이 그냥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거제도가 등장한다고 한들 이런 위성정당을 또 만들지 않는 이런 법이 없고 내년도에는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다음번 총선에서도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선거제 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정치 개혁이다 이런 문제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삼정치인데요. 양당 중심의 정치가 개혁되기 위해서 삼정치가 중요하다고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고 말을 해서 새로운 정당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보정당들이었는데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삼정치 영역에서의 국민적인 만족도나 이런 걸 정책 효능감 보충을 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에 빠졌고 위기적 국면에 있고 거기에 녹색정의당은 그 책임으로도 잘 볼 수가 없으면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삼정치는 어떤가? 양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일정한 어떤 정치적 세력을 만들지만 이 정책 세력이 새로운 비전과 정책 의견들을 못 내놓으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양당을 비판하고 양당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지만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소멸되어 갔다 양당은 다시 흡수됐다 다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말하자면 양당 정치를 더 강화 말하자면 그 프레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양당 정치를 더 강화하는 방식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발전을 이렇게 썼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짜장면 먹을 거나 짬뽕 먹을 거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정하게 이게 이제 새로운 메뉴로서의 마라탕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짬짜면을 이제 시켜놓는 거죠. 이건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어떤 짜장면이 어떤 짬뽕이 맛있냐로 경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당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되는 거. 진보정당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삼정치의 새로운 도전도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정치가 심각한 양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 정당에서 인물을 끊임없이 맨날 매번 바꾸고 일정한 정당이 새롭게 등장했다 사라지고 이런 새로운 정치개혁에 대한 변화와 고민을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현재의 체제의 정치체제가 진짜 정치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체제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제도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정치적 권한과 권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민주주의 문제이고 그 민주주의 본전이 그런 것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고 정당을 변화시키고 인물을 변화시키면 진짜 정치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제를 바꾸면 좀 정치가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물음을 저희가 던져야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 정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좀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견제도 하는 일정한 시민참여 민주주의 형태죠. 말하자면 이제 저희는 그걸 시민공동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치 공간에 일정하게 시민들의 권력적 몫을 부여함으로써 일정하게는 각 정당 간 경쟁구도나 이런 견제 구조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구도를 통해서 이 정당을 직접 견제하는 방식의 정치구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일정하게 개헌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정치개혁의 변화를 만들어낼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주체로서 시민들을 직접 등장시키는 방식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른바 직접민주주의가 표현되는 국민반환, 국민투표, 국민소환으로 표현된 이 세 가지 영역이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부여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정한 정치 권력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일정한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을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한쪽으로는 이른바 지역정당이라든가 소정당의 이른바 지금은 이제 정당에 대한 허가제 방식인데 이른바 신고제 하면 3명 이상의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정당들이 다수 등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현존하는 의회 내의 정당 권력들을 이른바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87년 정치체제가 이미 끝났다고 보고 현재의 정치체제는 굉장한 심각한 위기를 넘어서 절망적인 상태인데 말하자면 이제 어떤 정착자들께 얘기했듯이 정치가가 또 운동가들께 얘기했듯이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위기라고 하는데 현재의 정치인은 낡은 것은 거의 다 이제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 정치체제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87체제를 뛰어넘는 대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민주주의 체제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6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는 7공화국의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발제문의 주요한 골자를 이루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제도 하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국회가 이걸 동의하고 발의를 해야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특성은 거의 개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제 발제문에 나와 있지만 87년도에 개헌 국민투표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보자면 그냥 54세 아래는 자기가 개헌을 결정해 본 적이 우리 헌법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세상은 변화하고 상당한 변화가 80년 이후에 저희 한의적 변화는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이렇게 개헌이 안 되고 심각하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정치체제나 사회체제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2대 국회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20대 국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헌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개헌운동이 광범위하게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벌어지는 운동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법제도, 일반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나 소환이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절차 자체를 개헌이 쉽게 하는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꺼내는 순간 이거 원포인트로 할 수 없다고 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상당한 많은 변화를 만들 때 다음번부터는 짧게라도 쉽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사회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개헌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만드는 방식으로의 정치개혁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할 텐데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정의당은 제7 시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일의 내 시간이 좀 변화되고 미래의 어떤 내 공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제7 시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자료집에 보시면 주요하게 녹색정당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개헌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시민공유민주주의, 경제공유민주주의, 권력분산민주주의로 개헌을 완수하고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정치의 특권을 내려놓고 타파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 스스로 보여주는 위해서의 정치 특권 타파에 대한 의견도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녹색정의당은 제7공화국, 제7 시민공화국을 향한 개헌국회가 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강력하고 굉장히 폭넓은 연합정치를 만들어가겠다를 포함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